원일이TV 97번째 이야기입니다. 마포 쉼터 손영미 소장의 휴대전화가 풀렸죠. 사망 전 마지막 통화자가 윤미향 의원이었다. 보좌진을 보낸 것도 윤미향이다. 윤미향이 숨진 손영미 소장과의 과거 인연 글을 올린 시간이 119 신고 전화하고 1시간 뒤다. 그동안 궁금했던 팩트들이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어요. 온갖 해석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 근거가 부족한 억측이나 섣부른 단정에 동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어요. 손영미 소장의 죽음과 가장 근접거리에 있었던 사람은 윤미향 의원이었다. 윤미향 의원은 손 씨의 죽음과 자신은 관련 없다, 책임 없다, 이 태도로 일관하고 있죠. 손 씨의 죽음 소식을 듣고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듯이, 너무 의외라는 듯이 달려와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로선 손 씨의 죽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윤미향이었다.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도 윤미향이다. 최소한 죄책감이라도 느껴야 할 사람, 윤미향 자신이다. 전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11일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에 한 장의 사진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미국서 날아온 응원 화분입니다. 멀리 미국에서 위안부 역사교육을 위해 힘쓰는 한 단체에서 화분을 보내줬다. 어려운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줘서 정말 힘이 된다. 감사하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손영미 소장의 죽음이 전혀 의외라는 듯이 오열하는 모습, 그리고 너무 태연하게 이것 봐라, 나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 응원의 화분을 공개한 윤미향 의원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1. 검찰 조사받는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사실 인정 안 하겠다. 부실회계, 자금 출처 조사, 횡령, 유용 의혹 하나도 인정 안 하겠구나. 2. 손영미 소장의 자살? 내 책임 없다. 나랑 상관없다. 검찰과 언론 때문이다. 그저 회피할 생각뿐이구나. 3. 따라서 국회의원 그만둘 생각 1도 없구나.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해석의 영역이고 현재 상황을 사실관계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손영미 소장의 생전 마지막 통화자 윤미향 의원으로 확인이 됐죠. 파주 아파트로 귀가하기 전인 6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윤미향이 먼저 손영미한테 전화를 걸었고 손 씨가 다시 윤미향에게 전화를 하는 그런 순서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통화를 했느냐, 얼마나 길게,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 경찰은 그렇게만 전하고 있어요. 통화 기록만 있고 녹음이 안 돼 있으니까 내용은 없습니다. 둘이 통화를 했는데 한쪽인 손 씨가 죽고 없으니까 통화 내용이 뭐냐? 그건 윤미향 의원만 아는 겁니다. 손 씨는 통화를 마치고 오전 10시 35분 차에 휴대전화를 놔두고 아파트로 올라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여기까지가 비극적 상황의 전말입니다. 그로부터 12시간 뒤인 밤 10시 35분 윤미향 의원 비서관인 안모 씨, 여성이고 정대협 출신입니다. 안 비서관과 지인 2명이 파주 현장으로 갔습니다. 같이 간 지인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건 경찰이 확인 안 해주고 있어요. 안 비서관이 119에 전화를 하면서 저희가 문의할 게 있어서요 라고 저희라는 복수형으로 말한 게 그 2명이었던 겁니다. 20분 뒤인 밤 11시 경찰하고 소방대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죠. 손 씨가 화장실에 숨져 있더라. 앉은 채로 화장실 손 문잡이에 줄이 메인 채였다. 부검을 해보니까 손목과 배에 자해 흔적, 그러니까 주저흔이 있었고 음주 상태였다. 앉은 자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다른 사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 없다. 자살이다. 경찰은 그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사인은 자살이 분명한데 자살의 동기, 왜 죽었나, 무엇이 그녀를 자살을 하도록 만들었나, 이 대목은 경찰도 검찰도 아직 파악 중입니다. 윤미향 의원과 정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하고 언론 보도 때문에 손 씨가 힘들어했다. 이게 원인인 것 같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죠. 죽을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원인이 검찰의 반인권적 압수수색 그리고 언론의 과열 취재 때문이었다는 건데, 전후 사정을 따져볼수록 정 의원의 주장과 윤미향 의원의 주장 합리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 설득력 없다, 이렇게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 검찰의 마포 쉼터 압수수색 딱 90분 진행됐습니다. 지하실에서 회계 서류 챙겨 나오는 거였고 손 씨는 그때 1층에 있었어요. 어떤 충돌도 실랑이도 언쟁도 없었습니다. 언론 취재? 손 씨 자체가 주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거나 맞닥뜨린 기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손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왜 그랬을까? 어떤 일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까?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일이 하나 벌어지긴 했습니다. 길원옥 할머니 손녀의 인터넷 댓글,
그러니까 마포 쉼터에서 살던 유일한 할머니가 길원옥 할머니인데 양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양아들의 딸이에요. 손녀가. 그래 요지는 숨진 손영미 소장이 할머니의 돈을 빼돌렸다 이겁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소장님이 할머니 계좌에서 엄청난 금액을 빼내서 다른 은행 계좌에 보내는 돈 세탁을 해온 것을 알게 돼서 쓴 내역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저런 선택을 뒷배도 없이 그동안 그렇게 돈을 빼돌린 것은 아닐 테고 그 뒷배는 윤미향이겠고 그래 내용이 이러니까 파장이 컸죠. 양아들 부부는 이 글을 자기 딸이 쓴 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딸이 화가 나서 그랬는데 글을 내리라고 그랬다. 그런 현재 삭제가 된 상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양아들 부부도 인정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손영미 소장에게 돈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건 사실이다 이겁니다. 시점은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기자회견 이후였다. 글을 올린 손녀의 엄마 그러니까 길원옥 할머니의 며느리가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이 이렇더군요. 이전까지 정부 지원금을 매달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어머님께 매달 350만 원씩의 지원금이 들어오는 걸 처음 알게 됐다. 손 소장이 길원옥 할머니 계좌에서 돈을 빼간 사실도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정 의원은 물론 부인을 하죠. 양아들이 필요할 때 와서 할머니에게 돈을 타갔다. 할머니 통장에서 손 소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빼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잘라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양아들은 반대로 내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고 실제 길원옥 할머니는 손 소장 사망 이후에 양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겨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숨진 손 소장이 돈 세탁을 했다. 이 주장의 진위, 정 의원도 길원옥 할머니 쪽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손 소장의 통장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있죠. 검찰에서 이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줄 겁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대목은 숨진 손 소장에게 스트레스가 됐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대목이다. 그게 사실이어서 스트레스를 받은 건지 억울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건지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 스트레스는 받았겠다. 이건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검찰의 압수수색 때문이다. 언론 취재 때문이다. 이거보다는 설득력 있는 정황 설명이다 이겁니다. 그럼 손영미 소장이 겪었을 이 스트레스, 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제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건 당연히 윤미향이죠. 이 역시 합리적 추론일 겁니다. 그래서 윤미향 의원이 올렸다가 내린 페이스북 글, 손 소장과의 끈끈했던 과거 인연에 대한 글, 그걸 게시했다가 삭제한 시점, 이 팩트가 주목을 받는 겁니다. 글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전류, 그만큼 강한 힘이 또 있을까? 소장님이 세 번째 사표를 내던 날 저는 그 앞에서 엉엉 목 놓아 울면서 붙잡고 싶었다. 이 글이에요. 윤미향 의원이 이 글을 올린 시점이 비서관이 119에 파주에서 신고한 그 시간 1시간 뒤입니다. 손 씨의 사망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기 한참 전이죠. 윤미향 의원이 손 씨의 사망 사실을 알고 난 뒤냐 전이냐. 이건 유의미한 선후 관계죠.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손 소장이 숨진 사실이 보도된 다음 날, 그러니까 7일 이 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페북에 글을 게시한 시점이 비서관이 119에 신고 전화를 한 뒤 1시간 뒤입니다. 상황을 재구성을 해보죠. 비서관이 119에 신고 전화를 해요. 20분 뒤에 경찰과 소방대가 도착을 했어요. 문 부수고 들어가서 손 씨 사망을 확인하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현장을 눈으로 본 비서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손 씨의 사망 사실을 전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건 윤미향 의원 아닐까요? 그 전체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렸을까? 팩트는 119 전화 1시간 뒤에 윤미향은 페이스북에 손 소장과의 과거 인연글을 올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내렸다 이거죠. 손 씨 사망 최초 인지 시간, 윤미향에게 첫 보고한 시간, 윤미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간, 이걸 분 단위로 쪼개서 확인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또 물어봐야죠. 굳이 글을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또 하나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손 소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언론 보도는 다음 날인 7일 오전에 시작이 됐어요. 윤미향 의원, 마포 쉼터로 달려가서 오열했죠. 검은 옷 입고 눈물 흘리면서 터져나오는 오열을 손으로 이렇게 틀어 막으면서 정의연 관계자들을 맞는 모습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와서 역으로 맞춰보면 윤미향 의원의 마포 쉼터 오열, 손 소장이 숨진 사실을 알고 난 뒤 12시간 뒤고요.
마지막 통화를 한 지 24시간 뒤입니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입장을 내놨죠. 검찰의 압수수색과 언론 보도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걸 힘들어했다. 마치 아무것도 몰랐고 숨진 다음 날 비보를 듣고 마포쉼터로 달려왔다는 듯이 윤미향 의원은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24시간 전에 손 소장의 극단적 선택이나 징후를 알고 있었다. 이 역시 합리적 추론 가능합니다. 상황은 이렇게 지금 진행돼 왔는데 윤미향 의원, 미국에서 날아온 응원의 화분과 격려 메시지를 공개했어요. 힘든데 지지자들 덕분에 힘을 내고 있대요. 전 윤미향이 유죄다 무죄다 어느 한쪽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검찰 수사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윤미향 의원이 손영미 소장의 극단적 선택을 전후해서 보인 행태, 이 대목은 동의가 되거나 납득이 되거나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동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죽음의 최단 거리에, 근접 거리에 있던 사람은 윤미향이다. 원인이 얼마나 복합적일지는 모르겠으나 근원은 돈 문제다. 불투명한 회계가 손영미 소장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 근원이다. 그것이 손 소장 개인의 문제이든 정의연의 구조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윤미향과의 양자적 문제이든 윤미향은 손영미 죽음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 책임이 도의적 수준에 머물 건지 법적 책임으로 번질 건지는 검찰 수사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전 윤미향 의원이 과시한 미국서 날아온 응원 화분의 격려 메시지. 현 상황을 대처하는 윤미향 의원의 방식이 참으로 위선자의 모습 그 자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근처럼 무거운 손영미 소장 죽음에 대한 책임,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걸까요? 윤미향 의원이 이번 사태를 돌파하는 방식에 국민 여러분은 동의가 되십니까? 같은 당 의원들은 모두 동감이 돼서 감싸는 걸까요? 어떤 분 표현처럼 참 후집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후진 방식이 끝내 통하는 사회인지. 원일이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